네, 안녕하세요. 세주TV의 김주현입니다. 오늘은 정말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저와 함께 40여 년의 세월을 지내주신 세무법인 다솔 1지점의 김금호 세무사님 소개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2년이 지났는데 이제서야 출연 허락을 해주신 이유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글쎄 그동안에 아들이 너무 잘 하고 있기도 하고 또 내가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신감이 좀 없었던 것 아닌가? 역시 또 이런 겸손한 말씀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저도 이제 세무사 업무를 하면서 아버님하고 이렇게 일을 같이 하면서 배우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히 요즘 굉장히 많이 상담 의뢰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부동산 경기가 너무 안 좋아요. 그렇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팔거나 사거나 이러한 행위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아파트를 자녀한테 물려주면 어떨까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고민하시는 방법은 그냥 증여해야 되겠다. 단순히 이렇게 하나만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상속증여 전문가의 입장에서 보셨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을 자녀한테 물려줄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방법은 당연히 이제 증여. 그 다음에는 절세 플랜으로 이제 주로 활용되는 것이 부담부 증여라고 하는데, 부담부 증여라는 거는 그 부동산에 담보되어 있는 보증금이나 은행 대출 같은 이런 채무를 수증자한테 부담시킨다. 그러니까 그 부담부 증여를 시키면 수증자가 채무를 부담하니까 세금이 많이 줄어드는, 그래서 이제 부담부 증여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매매 방법이 있겠지. 저가로 10억짜리 아파트를 2억이나 5억에 사고 판다. 이런 절세 플랜.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 부모 자식 간에 저가 양도를 한다. 이 부분은 굉장히 조금 생소하실 것 같아요. 네, 이게 법적으로 저희가 싸게 팔고 사는 게 가능한가요? 법률적으로야 얼마든지 가능하죠. 소위 사적 자치 원칙이라고 해서 그 부분을 세무당국에서 터치를 못 하는데, 대신 세법에 아버지가 10억짜리 집을 아들한테 3억에 팔았어? 5억에 팔았어? 이거 가만 놔두면 안 되겠는데? 그래서 소위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는 제도와 또는 상속증여세법에서 저가로 산 사람한테 증여이익을 봤다. 그래서 거기다 증여세를 부과하는 거지. 그러면은 저가 양도에 대해서 증여로 볼 수 있는 부분과 부당행위 계산 부인으로 볼 수 있는 기준점이 따로 있을까요? 당연히 이제 세법에는 그런 기준을 정해놓고 그 범위를 초과하면 이제 세금을 또 매기는 거지.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말로만 설명드리기는 조금 안 와닿으실 수 있으니 저희가 숫자를 가지고 좀 설명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럴까요? 내가 사례를 하나 예를 들어서 계산을 대강 해봤는데, 부모님이 10억짜리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6억에 은행 채무가 있다. 이랬을 때 이 6억을 자녀가 안고 가져가게 할 거냐, 내가 갚아버리고 나는 저가에 팔 거냐, 또 여기에 따라서 세금 상황이 많이 달라지죠. 그럼 우선 순서대로 하나씩 여쭤볼게요. 만약에 10억짜리 집을 내가 자녀한테 단순 증여해요. 말씀 주신 것처럼 6억 빚을 갚았어. 그리고 만약에 자녀한테 증여를 한다. 그러면은 발생할 수 있는 세금에 대한 부담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증여세하고 이전할 때 취득세, 그건 그냥 일반인한테 사는 경우에도 내는 거니까 이전 비용은 별개로 하고, 증여세는 10억에서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5천만 원 공제하고 9억 5천만 원에 대한 증여세만 내게 되는 건데, 그건 계산을 해보면 약 2억 1,800 정도. 그러면은 우리 부모님이 집이 한 채 있으신 상황에서 자녀에게 10억짜리 집을 준다라고 하면 나한테 발생하는 세금은 없고 내 자녀가 2억 1천만 원 정도의 세금을 부담을 하면 10억 정도 되는 아파트를 가져갈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고 이제 이 경우에는 증여세는 좀 높지만 자녀한테 채무를 넘겨주지 않으니까 자녀 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없는 거지. 생각만 해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더 좀 첨언을 하면, 갑자기 목돈을 내가 2억을 마련해서 세금을 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절세 플랜을 세우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증여세나 상속세는 연부연납 제도라는 것이 있어서 세금을 나눠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증여세는 5년간, 그 다음에 상속세는 10년간 연부연납을 할 수 있고, 이자는 내야 되지만은 그래도 은행 대출 이자보다는 저렴하기 때문에 조금 절세 플랜을 짜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겠네요.
지금까지 저희가 단순 증여에 대한 플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 단순 증여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야 그래도 나는 2억이 좀 부담돼 라고 하시는 분들이 또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많이 고려하시는 게 부담부 증여예요. 부담부 증여 같은 경우에 조금 세부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담부 증여는 사실은 그 절세 플랜으로는 대단히 유용한 방법인데 주의해야 될 점이 우선 있습니다. 부담부 증여는 그 채무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여야 되고 당연히 수증자가 그걸 인수해야 돼요. 그러면 수증자 입장에서는 10억짜리를 받기는 받았는데 아버지 빚 6억을 떠안았네요. 부담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들 입장에서는 10억에서 6억을 제한 4억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아버지 입장에서는 내 빚을 6억을 아들한테 떠넘겼어요. 떠넘겼다는 얘기는 돈 받고 파는 거하고 똑같다. 그래서 이걸 세법에서는 유상양도라고 얘기를 해서 아버지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돼요. 그래서 이 6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증여세는 얼마나 나오는지 항상 비교 분석을 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증여세는 5,800만 원 정도 계산이 되고 아버지는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하는데 1세대 1주택이니까 양도소득세는 제로. 그래서 단순 비교해도 부담부증여가 굉장히 유리하긴 한데 그러면 누구나 다 부담부증여 하지 왜 그럽니까? 이런 질문을 주시면 아들한테 부담을 지우느냐 안 지우느냐 이 차이는 굉장히 또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렇죠. 아들 된 입장에서는 저는 그래도 단순 증여가 좋은 것 같아요. 세금 낼 능력만 있다면 왠지 빚까지 내가 가져오는 건 좀 마음 한켠이 조금 무거워지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방법 저가 양수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선택지에는 아직 없으신 것 같아요. 저가 양수도 이 부분을 활용을 하게 되면 실제로 저희가 가져갈 수 있는 이득점들이 조금 있을까요?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전문가와 충분히 연구 분석 검토를 거쳐서 실행을 해야 되는 사례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부모가 자녀한테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재산을 2억에 판다 그러면 10억을 기준으로 30%하고 3억 중에서 적은 금액을 차감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한 가지만 조금 더 짚어드리면 이것은 상속증여세법에서 제한을 해놓는 것이고 소득세법에서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라고 하는 세금 문제가 이중으로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양도소득세는 5%와 3억 중에 적은 금액까지만 문제를 안 삼습니다. 예를 들어서 1세대 2주택자라든지 이런 비과세되는 자산이 아닌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부당행위 문제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된다. 그래서 반드시 전문가하고 상담을 거쳐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10억짜리를 2억에 판다면 8억을 싸게 팔았는데 8억에서 30%하고 3억 중에 적은 금액이 3억이니까 3억을 제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증여세를 매기는 겁니다. 그러면 4억 5천만 원인데 4억 5천만 원에 대한 증여세는 약 7,700만 원 정도인데 이 경우도 우리가 뭐 부담부 증여나 아니면 단순 증여에 비하면 증여세가 그렇게 상당히 절세되는 케이스죠. 그런데 지금 이 저가 양도 부분에 있어서는 6억 채무가 무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채무 중에서 일정 부분을 내가 떠안고 예를 들어서 이제 저가 양도를 5억에 사고 파는 걸로 내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그러면 나머지 차액 5억에 대한 세금 과세 문제만 생길 거죠. 기본적으로 10억에 대한 30% 3억이니까 3억은 증여 차감하고 증여 공제를 5천만 원 이 경우도 받으니까 그렇다면은 증여세 과세 표준은 1억 5천인데 증여세는 1,900만 원 정도 나오는 거죠. 이 경우는 이제 매매가액이 5억이기 때문에 매수자 아들 입장에서는 내 돈은 2억밖에 없으니까 아버지 6억 중에서 3억을 내가 인수를 하든지 아니면 3억을 새로운 대출을 일으키든지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죠. 결국에는 이제 자산을 증여받을 혹은 자산을 옮겨올 시점에 자녀가 어떠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게 영향을 미치네요. 네, 그렇기도 하고 이 경우는 부모님 아버지가 지금 이 채무를 내가 갚을 만한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런 방법을 검토를 해볼 수 있는 것이고 아버지가 6억이라는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다면 부담부 증여 또는 6억 이상으로 저가 양도를 해야 되는 굉장히 범위가 좁아지는 거죠.
최근에 제가 기사를 보면 이런 기사들이 있었어요. 부동산 의심 거래, 저가 양수도, 증여 의심, 적발 몇 건 막 이런 기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저가 양수도가 법적으로 허용이 되어 있는 방법이다라고 하면 그렇게 적발되는 사례들은 어떠한 요건을 못 맞춰서 적발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증여를 의심한다라는 얘기는 소위 세법에서 특수관계자라고 얘기를 해요. 부모, 자식 또는 배우자 간 또는 뭐 가까운 친인척 간의 거래인데 이 거래가 수상하다 이렇게 보는 것은 정상적인 가액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의심을 갖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렇다고 할지라도 저가이지만 그 대금이 정확하게 오고 가고 매수자 입장에서는 그 대금의 출처가 정확해야 되겠죠. 대금의 출처가 없는데 아버지한테 돈은 보냈다고 하니 이거는 이 대금을 어디서 증여받았던지 아니면 실질은 증여인데 매매인 것처럼 가장을 한 것인지 이거는 경우에 따라서 다 다르겠죠. 이번 영상에서는 자산 이전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실제 자산을 이전을 할 수 있는 방법, 단순 증여, 부담부 증여, 그리고 또 저가 양수도 관련된 내용들로 정리를 좀 드려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저희 구독자분들께 절세 관련돼서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절세라는 것이 여러분들 방금 저희들이 검토했던 문제처럼 경우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므로 그때그때 전문가와 심도 있는 그런 상담을 거쳐서 실행을 하게 되면 큰 실수 없이 이렇게 자산을 이전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전문가의 상담은 세무법인 다솔 일지점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분을 모시기까지가 2년이 걸렸는데 오늘 해주신 말씀이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혹시 다음 만남도 2년 후인가요? 네,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